안녕하십니까? 나만의 투자 비법 모난투입니다. 지금은 11시 정도 되는 시각이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특정 주식들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이미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즉 오늘 하루 뭔가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된다라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모난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배 움직이는 울트라 S&P 500이기 때문에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이 지점은 이건 데드캣 바운스, 즉 데드캣 바운스가 되게 무서운 표현인데 고양이가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바닥에 탁 부딪히면 퉁 튀기잖아요. 이런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근데 즉 하락 추세에서 약간의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데드캣, 죽은 고양이의 바운스, 튕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데드캣 바운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주봉으로 보면 여기도 아무 선이 없죠. 물론 몇백일 선을 이렇게 그으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국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일 월봉의 20일선 그리고 아마 이 주황색 선이 중심선일 것 같은데 이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닿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즉 오늘의 상승은 큰 의미 없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은 오늘 조금 오르고 있으나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S&P 500과 이 기울기가 S&P 500은 잘 가다가 푹 떨어졌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잘 가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약간의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빅테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국면이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오늘의 급락에서도 급등에서도 현재 이 회색선이죠. 이 회색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 정도가 상당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5,100만 주, 5,200만 주 정도 되고 테슬라가 2,700만 주, 팔란티어 테크가 1900만 주 정도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표되는 주식들은 이 세 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는데 이 반등 또한 뭔가 지지하고 올라오는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바닥권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이걸 조금 올려볼까요? 이 정도 선까지 올려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지금 이 선에서 반등에 뭔가 조짐이 있었다면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만약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더 부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승이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별거 없는 반등으로 보입니다.
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지금 반등하려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강한 하락 추세에 도달하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로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되려면 200불 언저리까지 다시 오게 되면 괜찮은 매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박스권으로 들어와 준다면 어차피 테슬라는 자동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뭐 제가 수기로 매수하진 않는데요. 요 정도 선까지 201선에서 151선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만약에 테슬라가 내려와 준다면 수기로도 매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을 조금 연결해 볼까요? 이게 조금 요 선, 이 선까지는 안 올 거예요. 이 선까지 오기 되게 힘듭니다. 요 정도 선일 것 같은데 올까요?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선이라면 올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가 사실 되게 이슈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요 주황색 선에 오면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안 내려오려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AI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화한 것을 실제 팔아먹을 수 있게 잘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AI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라고 보면 그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챗 GTP를 활용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 답하고 이런 AI라고 치면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군대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 뭐 군사 기술, 뭐 무기에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에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적정선은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인데 뭐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보입니다. 오늘의 반등이 있으나 이 반등이 얼마나 더 큰 포인트를 가지고 올라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5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51선에서 다시 한번 뭐 어떤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요 선에서 요 정도 선, 한 70불 언저리 선까지만 와준다면 이거는 사겠습니다. 저도 수기로 사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으로 매수를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게 TSMC로 보이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보이지 않고요. 주봉으로 본다고 해도 뭐 구닥입니다. 더 내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 선에서 매수를 했었죠. 요 선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더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매물대의 바닥을 지지하지 못하고 깨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 요 선까지 내려온다면 괜찮은 매집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선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입니다. 365불 365일 할 때 그 365불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선이다. 이쪽에 오면 수기로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조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반등하지 못해요.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오고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확산된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구글도 지금 현재 뭐가 이렇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떨어졌던 것들은 사실상 구글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근데 문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국가적인 리스크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확대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것을 잠재우려면 결국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애플 같은 경우 어제 한번 크게 얻어맞았죠. 어제 한번 크게 얻어맞았고, 지금도 왜 이게 오늘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주봉이라서 그렇군요. 어제 크게 얻어맞았고, 엊그저께도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이 정도의 하락이면 상당히 큰 하락이죠. 235불에서 214불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지지선의 바닥은 214불입니다. 이 214불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대는 여기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네요. 이 큰 매물대 170에서 200불 사이가 되는 큰 매물대가 있는데, 요 매물대에 오게 되면 진짜 이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데 다시 한번 예전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갇혀 있었던 매물대까지 간다라는 건 전 세계적인 로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214불 선까지 내려오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추세라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켜봤다가 하단 매수를 수기적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봤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탄탄하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에 관련된 이슈가 커서 빅테크들만 상당히 변동성을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미국에서 그렇게 막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들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5월에 주총이죠. 제가 기회가 되면은 5월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비행기며 숙박이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총 티켓은 받으려고 예약은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내일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메모를 해놨다가. 화이자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상당히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뭔가 이슈가 있는지 좀 볼까요? 화이자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 신호를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내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화이자는 전 식품의약국 국장 카바조니를 최고 의료 책임자로 영입했다.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비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화이자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좋습니다. 화이자가 딱 요 선, 25불, 26불 선에서 이 26이 참 의미하는 숫자가 좀 큰데, 지금 26, 쏙슬도 26이 기준선이었는데, 얘도 한 26불이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화이자는 수위로 사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사주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놔둡니다. 알아서 사지게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상당히 저점에 도달해 있고요. 그쵸? 월봉으로 보면 61불까지 갔던 게 지금 25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화이자라는 회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회사죠. 이 화이자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치료제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암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치료제 중에 일정 부분이 임상에 성공하고 일정 부분의 치료 효능이 발견된다면 지금보다 좋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AI가 가장 많이 접목될 분야는 의료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든가 뭐 템퍼스 AI라든가 아니면 버텍스 파머슈티컬스라든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자가 결국은 이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오늘 딱 5.9, 저는 5.9에 어제 걸어놨는데 어제 매수 됐는지 모르겠네요. 5.9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빠지다가 또 얘는 워낙 그 많은 RSI만 보시면 33, 30 정도, 요 30 정도 선, 지금 딱 요 정도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의 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파머슈티컬스는 뭐 5.9 뭐 빼고 그냥 6불, 6불이 그냥 매집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요. 보시면 제가 그려놨잖아요. 이 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선은 정말 그냥 저점이다. 이때 샀다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갔을 때 이슈가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건 그냥 던지는 거고요. 그냥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6불선에서 그냥 사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오늘 빠지고 있죠. 오케이. 좀만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6불 정도 선까지 빠져준다면 저는 수기 매수 조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그다음 캐시우드 누님께서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매집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나 있을 거고요. 이쪽부터 한 이때쯤부터 매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한 30-40% 정도의 마이너스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오늘 제 아는 동생이 이런 너무 괜찮은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엄청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은 명확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매물대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명확한 회사들은 이 매물대, 지금 아직도 이 매물대를 깨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또 내려와서 또 이 매물대에 걸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매물대는 여기거든요. 150에서 175불 사이. 요 매물대에 한 번만 제발 와달라. 그러면 내가 대거 매수하겠다라는 건데, 안 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요 매물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고 제발 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어놓은 선을 이렇게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어놓은 선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달라지고 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00불에서 210불 사이에 있는 매물대랑 그다음에 저도 여기서 못 샀어요. 여기서 못 샀고 요쯤부터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 있는데 이 매물대 여기에서 많이 매집했습니다. 많이 매집을 했고 제발 내려오길 바라는 회사인데 안 내려오는 회사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고 뭐 더 이상 의미는 없어 보이는 회사로 좀 전락을 했네요. 지금 20불 정도 보이고 있는데 10불 언더로 떨어져야 이 회사의 매수 포인트는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좀 200일선이잖아요. 이 200일선을 지지할 수 있냐? 제가 봤을 땐 지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깨질 거예요. 이거 깨지면은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10불 언저리에서 움직일 때, 10불 언저리에서 움직일 때 사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소량을 매월 사게끔 걸어놨습니다. 뭐 미래를 위해서죠. 안 오르면 할 수 없고.
배당 ETF에서 슈드가 떨어져 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슈드라는 ETF를 꾸준히 매집을 해서 보유량을 상당히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주기 때문이고, 이 슈드라는 그 ETF 같은 경우는 이 유입량이라고 그러죠. 이 ETF를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요. 꾸준히 느는데 이렇게 조정이 와준다면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계속 담아야 되니까요. 지금 200일선 깨고 내려가는 거 보면 원래도 깼다 올라가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정도로 깨고 올라가는 거 보면 운이 좋다면 요 박스권 요 선까지도 올 수 있겠다. 그럼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20년물 플러스 그냥 30년물이라고 보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금리가 좀 오르고 있다는 소리겠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의 움직임, 이 정도의 움직임은 사실 이렇게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의 움직임은 늘상 있어 왔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정말 이 80불 언저리 요때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좀 추가적으로도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그나마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이고, 미국의 채권이 좀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180불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채권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선은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전까지 배당 받으려고 합니다. 배당 줍니다. 그리고 쏙슬 볼까요? 오늘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밀리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데 깨졌고요. 의미 없어요. 지금 가격선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3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고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도체의 3배 저도 꽤 들고 있습니다. 왜 꽤 들고 있냐? 요 26불선, 이 26불선에서 꽤나 많은 튕김이 있었어요. 튕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저점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단행을 했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장을 박살내 주시면서 완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원래 손절 라인이에요. 이거 보시면 26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26불이 기준선인데, 이 26불을 이렇게 살짝 깨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거대하게 깨고 내려갔잖아요. 이날 손절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폭을 만회하는 거고요. 저처럼 그냥 길게 갖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26불에 회복을 해서 일정 부분 만약에 회복세가 나온다면 저는 일정 부분의 수익을 보고 이건 다 던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투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 제약 ETF고요. 매물들 조금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여전히 하락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고 만약에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딱 요선이 어떻게 보면 지지했던 선이네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 선이 좀 중요한 선인가 봐요. 중요한 선인 것 같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이때는 약간의 뭔가 파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파동 매매를 하긴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동으로 매수되게 걸어놨습니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괜찮은 흐름이다. 오히려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이렇게 땡긴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뭐 금리가 확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ETF고요. 가만히 보면 감사하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내려올 것 같고요. 얘도 어느 정도 선이 맞을지, 요 정도 선 맞을 것 같네요. 얘도 하나 그어 놓죠. 이 정도 선이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맞출게요. 저는 요 정도 선에 맞추겠습니다. 여기서도 매물대가 좀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좀 있었고, 여기서도 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저 보고 더 내려올 겁니다. 이 정도면. CIBR 보안 관련된 ETF고요. 얘도 얘는 선을 그릴 수가 없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고, 이렇게 튀었다라는 건 이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튀어서 올라간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뭐 급락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동동동동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못 막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였다, 이것 때문에 막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지금 이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우상향, 이거 좀 주봉으로 보면 장난 아닐걸요. 주봉으로 보면 아마도 제가 매집했다가 뭐 팔고 이랬던 때가 아마 요 선일 겁니다. 요 한 30 몇 불 선. 30 몇 불 선에서 꾸준히 매집을 했었는데, 많이 매집을 못했던 게 한인데, 그래서 이제 동통통통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슈가 있어서 튄 거고요. 확산한 거고, 결국은 이 선을 쭉 지키면서 가고 있잖아요. 요 선 이렇게 요 선을 보시면 제일 좋아요. 요 선. 요 선을 쭉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강한 상승세로 끌고 올라가고 있다. 즉,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냥 매수할 수밖에는 없어요. 저는 얘도 자동으로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어제와 다르게 좀 상승으로 화답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하락 추세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네요. 11시 반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